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엠뱅고이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최강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포인트, 투자 이슈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영국이 넷제로 정책에서 유턴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유럽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좀 살리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용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연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좀 처음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적 구속력 있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넷제로 정책을 살짝 후퇴를 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영국에서 좀 경제가 살짝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충격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5년 정도 연기를 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환기를 바로 가지기에는 시간이 좀 상당수 걸린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석유 보일러 판매 금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좀 줄이겠다, 의존도를 줄이겠다 하면서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석유 보일러 판매 금지도 좀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뉴스 기사의 보도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전기차나 친환경 정책에 관련된 기업들 좀 투자 포인트에서 참고를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자국 살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프랑스도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프랑스판 IRA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특히나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FTA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보조금이 좀 불리하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은 오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보실 때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이미지, 관련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업종이나 또 중대형주 그리고 유럽향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저점이 다져지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면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기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남미의 주요 신흥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물론 매파적이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 동결 물결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넘어가 보면요. 최근에 금리를 동결하는 국가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 금리를 동결하는 배후에는 그래도 물가가 조금씩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나 이제 금리를 최근에 긴축적인 부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단 자국 경제를 살리자 하는 이제 그런 글로벌 분위기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물결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미 최대 이제 경제 국가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를 결정을 했고요. 칠레도 기준금리를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치는 금리 인상이었는데 물가가 좀 소폭 낮게 나오면서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시장 속에서 시장을 뚫고 상승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주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 관련된 업종 종목들도 요즘 주가가 좋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험 자산을 또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 보험과 은행주들이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한 11% 정도 되는데 지수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 금융사들 보면은 배당 여력도 충분히 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최대 9%까지 주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주는 은행주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현재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 은행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러한 은행주들 요즘 주가 추세가 너무나도 좋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지치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FTA 관련된 이슈입니다. FTA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아무리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관세가 있으면 가격 경쟁력을 잃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FTA를 빠르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EU와 의료품, 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을 점검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EU 쪽으로 완제품, 의약품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면요. 베트남 쪽을 굉장히 우리가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베트남 수출이 계속해서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입도 물론 증가했지만 수출을 더 많이 수출 금액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EU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총리님이 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시놉시스를 방문해서 투자 요청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양 IT 기기 매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필리핀과의 또 FTA 관련된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시안 시장이 중국을 대체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건설기계라든가 뭐 개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화된 내용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팔로우하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강 종목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강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따뜻한 배당 여력이 있는 이 하나금융주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준이 한 7.9%, 7.8%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전망치도 있고 실제로 배당 여력이 있는 금융주거든요. 최근에는 지수와 정말 다르게 연일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시각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래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적인 종목을 한 종목 충분히 담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의 순매수 너무나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배당이 뭐 7%에서 8%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동성, 별로 큰 변동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요. 하나금융지주랑 최근에 이제 뭐 은행주들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KRX에서 은행지주 관련된 섹터만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상승세는 일반적인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목들과 상승이 거의 다르지 않게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나와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제가 시초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따뜻한 배당주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종목과 최강 이슈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죠. 네,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이슈와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요. 네이버 녹색 밴드에서 엠뱅고드 김병진 검색해 주시면 좋은 이슈들 많이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